시작해 보겠습니다. 하품은 음성으로 해주시고 하시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2장을 할 건데요. 다차원 확률 변수와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여기서 오늘 할 거가 책 내용이랑 그다음에 제 개인 의견을 좀 얘기할 거예요. 요 의견은 굉장히 재밌는 얘기긴 한데 인생에 별로 도움은 안 되는 얘기라서 일단은 뭐 듣고 싶은 사람은 듣고 기억하고 싶은 사람은 기억하면 되고 책 내용은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딥러닝 논문에서 볼 때 노테이션 같은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다차원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변수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변수 케이스를 살펴보면은 이제 우리가 f의 x라는 게 원래는 PDF였어요. PDF였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확장되냐면은 f의 x, y로 확장이 되겠죠. 확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fx, y가 만족되는 조건들이 몇 가지 있겠죠. 첫 번째로는 f의 x, y란 거는 항상 양수. 이거는 뭐 당연하죠. 이건 확률이 음수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의 x, y란 게 dx, dy를 했을 때 전체 확률이 1이 나와야겠죠.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P에 A보다 X가 크거 나왔고 B보다 작고 C보다 Y가 크거 나왔고 D보다 작은 확률은 당연히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인테그랄 C에서 D까지 fx, y의 dy, dx가 될 거예요. 이 순서 주의하세요. 요거는 이제 뭐 당연히 알겠지만 다중적분을 할 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정도만 하면은 이제 이변수에 대한 거는 기본 세팅은 끝났어요. 사실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고요. 우리가 그 어떻게 이름을 좀 부르는 거를 해야 되는 그 정의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f의 x1부터 xn까지가 있으면 얘를 우리가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라 불러요. 한국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라 부르고 얘를 f의 x1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얘를 마지날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른다는 건 뭐 다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조인트로부터 마지날을 어떻게 구하냐? 그럼 예를 들어 이변수인 경우에는 f의 x, y가 있으면 얘를 y에 대해서 싹 다 적분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그럼 x 변수 하나만 남겠죠? 그래서 이거를 마지널리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잠깐만요. 잡음이 좀 들리는데 그 질문하실 때만 마이크를 좀 켜주시고 지금 꺼주시겠어요?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널리제이션이라 부르고 이제 이게 뭐 이산인 경우에는 시그마 y에 대해서 f의 x, y를 다 더해주면은 fx가 되겠죠. 사실 이런 거는 다들 뭐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냥 할 말이 없어서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일변수에 대해서 CDF를 구했었잖아요. CDF를 라지 F라고 썼죠. 그래서 x가 스몰 x보다 작을 확률이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까지 ft의 dt가 됐었죠. 근데 이제 이변수에서는 f의 x가 x보다 작거나 같고 y가 y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y까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까지 f의 t, s의 dt, ds가 되겠죠. dt, ds 맞네요. 네, 이렇게 순서도 잘 주의해 주시고 사실 이런 거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 없어서 그냥 뭐 한 번쯤 얘기 들어보면 이거는 기억하기도 쉽고 뭐 되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이해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요 f가 연속인 경우에 대해서는 파샬 x분의 파샬 x 파샬 y분의 파샬 제곱의 f를 하면은 f의 x, y가 튀어나오겠죠. 요거는 이제 dx분의 d의 f라는 걸 했을 때 PDF가 튀어나오는 거랑 똑같은 이치입니다. 편미분을 두 번 해주면 되는데 사실 편미분은 이렇게 순서에 상관없거든요. 항상 상관이 없어서 이제 적당한 조건이 있으면 항상 상관이 없어서 이렇게 y에 대해서 먼저 미분한 x에서 먼저 미분한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네,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아까 그 F의 X는 그 라지 X는 X보다 작고 Y는 스몰 Y보다 작은 저 그 밑에서 두 번째 식에서 네. 순서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 왼쪽에 나타난 X부터 그 안쪽 적분처럼 써야 되는 게 그 그거를 이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K바케로 달라요. 예를 들어서 네네. 지금 책에 보시면요. 예제 2.1.4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f의 x, y가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의 인디케이터 펑션 0보다 x가 크고 y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은 얘를 마지널리제이션을 하고 싶어요. 네. 마지널리제이션을 얘를 적분을 하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인테그랄 자 얘는 어떻게 얘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아니죠. 이렇게 직선이 있어서 x가 y보다 작거나 같은 이 밑에 부분에 대해서 적분을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f의 x가 2보다 작거나 같고 y가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은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의 dy dx 잠깐만요. 여기서 i의 0에서 x의 y의 dy dx가 될 수도 있고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의 i의 0에서 x가 y에서 dy dx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하나 있는데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란 거는 2의 마이너스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y니까 적분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이 두 개가 같은 값을 가지거든요. 실제 계산해 보면은 근데 네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2의 x제곱 y 뭐 이런 식으로 식이 주어졌었다면은 요 적분 순서를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혹시 팁 같은 게 있나요? 뭘 먼저 하는 게 더 좋은지? 그 케바케예요. 그거는 푸비니 정리로 케바케로 그냥 이제 감을 좀 때려 맞추는 느낌. 인수분해 팁은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어, 중학교 때 인수분해 네네. 배웠을 때 근데 인수분해 잡으려고 때 위아래 값이 다른 경우라고 하면은 다른 값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값이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인지는 잘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본인이 논리적으로 해결을 해야죠. 어, 그러니까 본인이 맞게 풀었다고 생각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을 가지는 풀이가 있어야 되겠죠. 뭐 뭔가 무조건 법칙은 없어요. 케바케입니다. 네. 저렇게 보여주신 식에서 위아래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 네. 방식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요. Y를 먼저 하는 잠깐만. 거예요? 이거 dx dy죠. 잘못 썼네요. dx dy고 전 이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게 지금 x가 y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쵸? 네네. 그럼 x를 먼저 적분해주고 y를 적분해주는 게 더 상식적으로 이렇게 더 제대로 된 결과를 낼 거예요. 큰 녀석 먼저 아, 적분하고 작은 녀석 적분하면은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이렇게 적분은 한 순서 상관을 써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숙제로 문제를 내줄게요. 상관 신경 써야 되는 문제를 내줄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예전에 저번 시간에 했을 때처럼 2의 x란 게 어떻게 됐었죠? 인테그랄 x px dx가 됐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그러면은 2의 x, y는 어떻게 될까요? x 플러스 y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 플러스 y의 p의 x, y의
dx dy가 되겠죠. 이렇게 두 번이 있습니다. 뭐 그냥 자 두 번 안 써도 그냥 두 번이라고 이해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E의 G의 x, y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인테그랄 G의 x, y의 dx, dy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분이 돼요. gx, y, px, y. 아, p 안 썼네요. 소리. p의 x, y의 dx, dy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적분은 사실 선형성을 가지고 있죠. 그 적분이 선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E의 G1의 x, y 더하기 G2의 x, y에다가 A란 실수를 곱한 건 어떻게 되겠어요? E의 G1에다가 A 곱하기 E의 G2로 떨어질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P의 x, y 항상 양수죠. 맞죠? 그러면은 이제 G1 뭐 사실 빨간색으로 쓸 정도는 아닌데 그냥 빨간색 잡았으니까 쓸게요. G1 x, y가 G2 x, y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당연히 E의 G1의 x, y가 E의 G2의 x, y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데 그냥 증명만 해보면은 H라는 걸 G1 빼기 G2로 잡으면 얘는 양수겠죠. 맞죠? 그러면은 얘가 양수고 적분되는 요 함수도 양수니까 양수를 다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E의 H가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랑 똑같냐면은 E의 G1 빼기 G2 이렇게 되니까 결국 요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차원도 연수에서도.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얘기할 주요 토픽 중에 하나가 코바리언스랑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인데요. 코릴레이션인데요. 코바리언스란 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x, y가 있으면은 얘는 평균을 취해 주는데 x 마이너스 뮤 x에다가 y 마이너스 뮤 y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관찰 observation을 먼저 해보면은 x랑 y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코바리언스 x, x가 되겠죠? 얘는 2에 자 지금 x랑 y가 똑같으니까 요게 x 마이너스 뮤 x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를 말로 풀어보면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죠. 얘는 분산이 됩니다. 바리언스 x가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얘는 항상 양수겠죠. 바리언스는 양수겠죠. 첫 번째로 x가 y랑 똑같을 때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코바리언스 x, y는 어떻게 돼요? 요 식에서 x랑 y 자리 바꿔봐요. 그러면은 곱하기는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자리 바꿔도 상관없죠. 그래서 코바리언스 y, x입니다. 됐죠? 이런 것도 됩니다. 세 번째로 코바리언스 A의 x, y란 거는 이제 그러면 얘는 E의 AX가 되고 이제 그 랜덤 베리에이블이 A배 되면은 평균도 A배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얘는 A의 코바리언스 x, y가 돼서 스칼라가 앞으로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코바리언스 x 플러스 z, y란 거는 E에다가 x 플러스 z라는 거에다가 뮤x 빼기 뮤z가 되겠죠. 그 다음 y 빼기 뮤y가 되겠죠. 정의상. 그러면 얘는 평균은 이렇게 리니어하게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코바리언스 x, y 더하기 코바리언스 z, y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리니어리티가 성립합니다. 자, 이거 좀 빠르게 했는 것 같은데 사실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음번보다 적어도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할 거니까 이거를 그냥 눈으로만 발라놓고 있으세요.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이란 거는
x랑 y 콜리레이션이란 거는 루트의 x의 분산과 y의 분산분의 코바리언스 x, y입니다. 이것도 뒤에서 다시 언급할게요. 그래서 일단 정의만 살펴보고 성질은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할게요. 참고로 콜릴레이션 x, y란 거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범위를 무조건 가집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정리 2.2.2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용은 조금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해볼게요. 정률이란 거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정률은 어떻게 했었죠? E의 exponential tx로 정의가 됐었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됐었나요? E에다가 1 플러스 tx 플러스 2팩분의 t제곱 x제곱 더하기 3팩분의 t세제곱 x세제곱 이런 식으로 테일러 전개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럼 얘는 1 플러스 2의 x에다가 t 더하기 2의 x제곱에 2분의 t제곱 더하기 2의 x세제곱에 3팩분의 t세제곱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dt를 n번 미분하면은 요 식을 n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건 다 날라가겠죠. 얘는 다 날라가요. 그 다음에 n번 미분하면 얘는 n팩분의 t의 n승이 있었으니까 계속 n번 미분이 되면서 이렇게 쭉 n번 미분이 되면서 결국에는 얘는 여기서 t에 0을 집어넣으면은 2의 x의 n승이란 정률이 나옵니다. 정률이 나와서 우리가 얘를 뭐라 불렀죠? 정률 생성 함수라 불렀었죠. 근데 이변수 1 때부터는 정률 생성 함수를 만들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잘 만들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2의 절대값 x의 r승, y의 s승을 여기 절대값 붙여주고 얘를 뭐라 부르더라? r 플러스 s 차의 r, s 정률이라 번째 정률이라 불러요. 오케이? 근데 이런 거 잘 안 씁니다. 그냥 이거 개념만 알아놓고 어떻게 확장하는지만 알면 된다. 이런 것만 알아놓으면 돼요. 그래서 그럼 얘도 어떻게 하겠어요? 얘를 만들기 위함에서는 2의 exponential tx 플러스 s u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하면 되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빨리 나갈게요. 자, 그리고 하나 또 굉장히 중요하고 난해야 하면서 왜 뭐 질문 있어요? 없으면 그냥 갈게요. 조금 잘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이 조건부 확률이죠. 다변수일 때 조건부 확률이 조금 조금 어렵습니다. 잘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요. P에 Y바 X가 X 이렇게 씁니다. 혹은 요렇게 썼어요. P에 Y는 Y, X는 X 이렇게 씁니다. 얘는 어떻게 되면은 P에 X가 X일 확률 분의 P에 X가 X이고 Y가 Y일 확률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뭐 다른 말로는 P에 Y가 S고 X가 T의 원소일다라는 말은 P의 X는 T의 원소일 확률 분의 P의 Y는 S의 원소이고 X는 T의 원소일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이거를 간단히 줄여서 뭐 표기법은 그냥 마음대로 써요. 사람들이 PY바 X라고도 씁니다. 이건 표기법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러려니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책에서는 어떻게 쓰냐면은 F의 2바 1으로 씁니다. 이제 2바 1에 Y바 X란 게 F1이 X에 대한 변수니까 X분의 F1, 2에다가 X, Y 이렇게 씁니다.
요것도 똑같은 표현, 요것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이니까 사실 봐봐요. 조건부 확률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2바 1에다가 y바 x를 하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 dx예요, dy예요, 참고로. dx예요, dy예요. 마지날리 이제 얘가 확률인지를 보고 싶어요. 그럼 x에서 접근해야 돼요, y에서 접근해야 돼요? y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죠. 얘는 어떻게 되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의 x분의 f의 x, y의 dy가 되죠. 근데 x라는 변수는 상수 취급받으니까 지금 fx분의 1에다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의 x, y의 dy죠. 얘가 뭐였어요? 마지널리제이션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fx분의 fx가 돼서 얘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확률 분포가 맞아요. PDF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아까 DY라고 결정한 그런 거 좀 다시 알려줄 수 있나요? 저 이거 여전히 좀 헷갈려갖고. 왜 DY냐면요. 네, 지금 요 표현을 한번 볼게요. 요 표현이 제일 핵심 표현인데요. 자, 이 표현을 해석해 보면은 라지 x가 스몰 x로 주어졌을 때 y의 디스트리뷰션을 표현하는 거죠. 그럼 x는 픽스란 뜻입니다. 네. y가 변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y에서 접근하겠죠. x는 픽스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식에서 1과 2의 의미가 뭔지. 1은 x고 2는 y예요.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뭐 사실 1과 2는 잘 안 쓰고 x랑 y를 많이 쓰더라고요. 사실 이런 표현은 그냥 책에서만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조건부 평균 나옵니다. 조건부 이것도 뒤에서 다시 볼 거예요. 평균. 조건부 평균은 2의 y바 x는 x라고 줍니다. 얘는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인테그랄 y에다가 f의 2바 1의 y바 x 이렇게 주어져요. dy로 주어집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퀴즈. 요거는 x에 관한 식이에요, y에 관한 식이에요? X, 얘는 x에 관한 식이에요, y에 관한 식이에요? y, X. x? 근데 아까 제가 얘는 y에 관한 식이라 했잖아요. 근데 얘는 뭐에 관한 식이에요, 그러면? X. x 맞아요? 네, 왠지 전- 알겠어요? y에 대해서 적분을 때려버리죠. 네, x가 정해졌는데 그거는 숫자로 정해진 게 아니라 변수로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y에서 적분을 때리면 얘는 x에 관한 식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요건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잘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는 Y가 맞는데 그러니까 전체를 따지면 X라는 거죠. 그쵸?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적분식 자체는 y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지만 저 y바 x는 x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저 값이 x에 대한 식이라는 거죠. 맞아요. 얘는 y에 대한 식이 아닙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조건부 평균은 이렇게 했고요. 조건부 분산도 중요하죠. 얘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2의 y 빼기 2의 y바 x는 x 이렇게 되겠죠. 요거의 편차죠. 요게 편차의 제곱인데 조건이 붙죠. 좀 식이 기니까 이렇게 씁시다. 2의 y 빼기 뮤 2바 1의 제곱에다가 x가 스몰 x인 요렇게 쓸게요. 여기 조건은 분산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편하게 버라이언스 y바 x라고 씁니다. 따라오겠습니까? 여기까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요? 노테이션이 조금 복잡하죠? 근데 이제 잘 음미를 해보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얘도 무슨 뭐에 관한 식이에요? 얘 x에 관한 식이에요? y에 관한 식이에요?
x죠. 당연히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건 분산도 이제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할 차례가 나왔네요. 독립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제가 옛날에 조경지생을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이제 평균과 분산과 기하학 이거 세 개의 뭐 사실 다른 말 선대예요. 이거 세 개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는 굉장히 재밌는 토픽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뭐 큰 인사이트 가져다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전 재밌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의 평균은 어떻게 돼요? E의 X란 거는 EX란 게 있죠. 평균이 있고 분산도 있죠. 이렇게 버라이언스 X도 있고 그 다음에 E에 우리가 아까 배웠듯이 Y 바 X도 있었고 버라이언스에 Y 바 X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있었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이것들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살펴볼까요? 통계하는데 갑자기 기하학이 왜 튀어나오냐 할 수도 있지만 한번 봅시다. X라는 변수가 있어요. 얘는 X1부터 관측값들이 이렇게 있겠죠. XN까지 있을 수도 있고 쭉 있을 수도 있습니다. Y라는 변수도 Y1부터 쭉 있어서 YN까지 있고 쭉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 코바리언스를 아까 정의만 살펴봤었죠. 코바리언스가 있고 내적이 있습니다. 자 코바리언스 첫 번째로 어떻게 돼요? 코바리언스 X, X가 어떻게 됐다 그랬죠? 양수라 그랬죠. 이게 분산이죠, 사실은. 분산이니까 이게 양수죠. 맞아요? 두 번째로는 코바리언스 X, Y는 코바리언스 Y, X죠. 세 번째는 코바리언스 AX, Y가 A의 코바리언스에 X, Y로 뽑힐 수 있고 네 번째로는 코바리언스에 X 플러스 Z, Y가 코바리언스 X, Y 더하기 코바리언스 Z, Y가 됐었죠. 맞아요? 여기까지는 다 납득이 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내적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X, X를 내적하면 어떻게 돼? 이거는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죠. xn 제곱이니까 결국 뭐죠? 양수죠. 맞아요? 두 번째로 x랑 y를 내적한 거는 y랑 x를 내적한 거랑 똑같죠.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맞아요? 세 번째로 ax에다가 y를 내적한 거는 a에 x, y를 내적한 거랑 똑같죠. 네 번째로는 또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이제? x 플러스 z, y란 게 x, y 플러스 z, y가 되겠죠. 결국 얘들 사이 1대1 성질이 똑같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내적을 원래는 x, y란 내적을 x1, y1 더하기 x2, y2 더하기 xn, yn으로 정의했잖아요. 근데 수학자들은 이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적이 아니라 요걸 만족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적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제는 내적의 정의 요게 아니에요. 절대로. 요걸 만족하면은 다 내적이에요. 이 네 가지 정지를. 그래서 이것도 내적입니다. x, y가 x1, y1 더하기 2x2, y2 더하기 nxn, yn으로 주어지는 것도 내적이에요. 이것도 요 네 가지 성질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다 내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의 클루를 얻었어요. 공분사는 랜덤 벡터 간의 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제는 유사한 어떤 성질을 보고 있으니까 내적이라고 유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잠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느 부분이 이해 안 됐어요? 랜덤 벡터가 어떻게 튀어나오는지. 랜덤 벡터가 요거 그냥 랜덤 변수. 랜덤 변수. 변수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주어진 랜덤 벡터 사이에 랜덤 변수 간이 내적. 랜덤 변수 간이 내적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되죠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공분선이 있으면은 우리가 내적이 있으면 어떻게 됐죠? 내적이 있으면은 이런 거 고등학교 때 이렇게 약간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게 있었는데 x1 y1 더하기 x2 y2의 제곱이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에다가 y1 제곱 더하기 y2 제곱보다 작거나 같았죠? 기억납니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죠. CBS 부등식이라 부릅니다. 코시 이게 부냐코프스키라는 사람도 같이 여기 기여를 해갖고 CBS 부등식이라고 부르는데 코시-슈바르츠를 이거를 일반적인 n차원으로 확장을 하면은 x랑 y의 내적의 제곱이 x란 녀석의 길이의 제곱 그 다음에 y란 녀석의 길이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얘를 다시 풀었으면은 절대값 떼고 풀었으면은 x의 절대값에다가 y의 절대값 분의 x, y란 게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를 갖는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근데 내적인데 길이를 어떻게 정했어? 우리가 길이란 거는 다른 말로 노음이죠. 노음이란 거는 루트에 x, x로 정의를 했죠, 애초에. 그러면은 요 얘기를 딱 끌어오면 어떻게 돼요? 루트에 코바리언스 x, x, 코바리언스 y, y 이렇게 하면은 길이가 되죠. 내적을 자기 자신과 했으니까. 이해됩니까? 자리에 앉으세요. 어디부터 다시 할까요? 길이가 내적이라는 거죠. 길이는 자기 원래 길이 자신과 자기 자신과의 내적이죠. 길이는 이게 자기 자신과 내적을 한 거를 루트 씌워준 거예요. 분의 내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코바리언스 x, y죠. 맞아요? 요 식이 어때요? 길이 분의 내적이죠. 길이 분의 내적이죠. 얘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러면은 잠깐만요. 우리가 이런 거 있었죠. 또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런 것도 배웠어요. x랑 y를 내적하면은 x의 크기에다가 y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붙죠. 그래서 우리 딥러닝 할 때도 코사인 시밀러리티 이런 거 구하면은 내적한 다음에 x에다가 y에다가 x, y 이렇게 되겠죠. 이게 코사인 세타죠. 이게 코사인 세타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되는 게 당연할 거예요. 맞죠? 근데 얘는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얘도 랜덤 변수 간의 이루는 각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코릴레이션이란 거는 각도입니다. 결국에는 혹은 코사인 값이에요. 코사인이나 각도나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취급할게요. 그럼 얘도 각도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딥러닝에서 보통 그 어떤 그 둘 사이의 유사도를 구할 때는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그런 셈이죠. 이것 때문에 코릴레이션이 코사인 시밀러리티이기 때문에 이용한다는 말씀이시죠. 사실 정확한 뜻은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이해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식으로 보면 코사인을 의미하는 건 알겠는데 네. 그 랜덤 변수가 이루는 각도가 어떤 건지 이해를 잘 뭔지 모르겠는데 저도 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내적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벡터 스페이스에서의 두 엘리먼트 간의 어떤 가결을 그거를 동일하게 풀고 왔을 때 먼저 랜덤 변수들이 존재하는 공간을 일단 딱 동일할 수 있는 진짜 좋은 질문인데요. 그게 L2 스페이스라는 것만 되면 됩니다. L2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수학에 있어요. 이 공간에 들어가 있는 랜덤 변수기만 하면은 이게 다 만족이 돼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놈들을 갖고 노는 랜덤 변수들은 다 L2 스페이스에 그러면 들어간다고. L2 스페이스 뭐냐면요. 인테그랄
x 제곱이 무한대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x의 길이가 유한하다는 뜻입니다. 제곱에 대한 L2 놈이 유한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성립하면 됩니다. 자, 요게 한 꼭지가 끝났고요. 두 번째 꼭지는 우리가 내적을 생각할 때 기하학적으로 그림을 그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배웠죠. 두 벡터가 있으면은 x 혹시 네, 저 아까 질문해도 되나요? 네, 그러면 저기 랜덤 변수가 어떻게 보면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해석해도 되나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어. 네, 됐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x와 y 내적을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했는지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이게 x고 이게 y라면은 x, y는 x의 y의 코사인 세타였죠. 얘를 다시 써보면은 x라는 건 그대로 놔두고 y라는 거와 코사인 세타를 묶어줄게요.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y의 노음은 길이잖아요. 길이잖아요. 요거를 세타에서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서 요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은 정사형 시킨 거 길이, 그다음 원래 거 길이, 이거 들 곱하는 거였어요. 요 관점에서 다시 이제 조건부 평균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요렇게 다시 써봅시다.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되면 x가 있고 y가 있겠죠. 그럼 y를 분해합니다. 요거를 요렇게 해서 요렇게 수직으로 떨어뜨린 녀석 하나랑 여기 수직인 녀석 하나를 이렇게 분해할게요. 그래서 얘를 프로젝션 x에다가 y를 프로젝션한 거라 쓰고 얘를 perpendicular 수직이라는 뜻입니다. x에 대해서 y가 수직인 부분 이렇게 쓸게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관찰할 게 있죠. 프로젝션 x의 y 더하기 perpendicular에 x의 y란 거는 뭐가 돼요? y가 되죠. 두 번째로 perpendicular x의 y랑 x는 이렇게 수직이면 이렇게 바퀴 모양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수직이겠죠. 세 번째로 프로젝션 x의 y는 x랑 평행하겠죠. 이렇게 평행한다면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요거를 어떤 식이 되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럼 봐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프로젝션 x의 y란 거는 어떤 스칼라하고 곱해진 다음에 x의 단위 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되겠죠. x랑 평행하니까.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3번을 쓴 거고요. 여기다가 1번을 적용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perpendicular x의 y 더하기 t의 x분의 x의 노음분의 x가 y가 되죠. 그러니까 perpendicular x의 y란 거는 y 빼기 t의 x분의 x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다시 1번을 쓸게요. 2번을 쓸게요. 2번을 쓰면은 두 개 수직하니까 수직이면 뭐죠? 내적이 0이죠. 그러면은 x랑 y 빼기 t의 x분의 x 요거 두 개를 내적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되죠. 얘를 식을 풀어보면은 x, y에다가 빼기 t의 x분의 x, x, x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x, y에다가 t의 요게 바로 노음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음이 되겠죠. 맞아요? 따라서 t는 뭐가 돼요? t는 노음분의 x, y가 되겠죠. 다시 여기 대입합니다. 그럼 결국 뭐가 나와요? 프로젝션의 x의 y란 거는 노음이 지금 분모에 두 번 들어가죠. 한 번, 두 번 들어가 있으니까 x, x로 바뀔 수 있겠죠. 분의 요거 써주면은 x, y의 x가 되겠죠. 요게 프로젝션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perpendicular는 뭐예요? perpendicular x의 y는 뭐예요? y 빼기 x, x분의 x, y의 x가 되겠죠.
여기서 요식 쓴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잠깐만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자, 어쨌든 여기 선대의 내용은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어요. 그렇죠? 따라왔습니다. 자, 요걸 식을 복사해 놓을게요. 복사한 다음에 다시 붙여서 이걸 다시 keep in mind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랜덤 변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E의 y바 x는 x란 걸 살펴볼게요. 지금 책에 어디 나와 있냐면요. 책에 정리 2.3.5가 있습니다. 정리 2.3.5 맞나? 죄송합니다. 정리 2.3.4 2.3.4가 있어요. 자, 2.3.4가 있는데 2.3.4의 B번을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코바리언스 y 빼기 2의 y바 x 콤마 v의 x란 게 0이 된대요. 모든 함수 v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v를 뭐 x제곱을 가져오든 뭐 x의 5제곱 플러스 뭐 1000x를 가져오든 이거는 항상 0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좀 신기한 성질입니다. 그러면은 자 봐봐요. 우리가 y 빼기 2의 y바 x 있죠. 이걸 다시 요 지우고 써볼게요. 이렇게 쓰면은 이걸 내리고 y 빼기 2의 y바 x는 x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럼 제가 또 하나 유사한 거를 억지스럽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y가 있었어요. 그냥 뭔가를 빼줬어요. 그 다음에 이 텀이 그대로 여기 나오죠. 맞죠? 요거를 조금 더 관찰을 해볼게요. 코바리언스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코바리언스 의미가 내적이라 그랬죠. 각도? 코릴레이션이요, 그거는. 코바리언스 의미 내적입니다. 그러면은 내적을 하는데 y 빼기 x, x분의 x, y의 x 있죠. 얘를 임의의 그러니까 사실 벡터에 대해서는 벡터관에서는 덧셈과 스칼라 곱밖에 없잖아요. 맞죠? 벡터관은 덧셈과 스칼라 곱밖에 없으니까 x를 만지작거려도 결국에는 ax라는 어떤 스칼라 배밖에 할 수 없을 거예요. 적당한 거에 대해서 요거를 내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a는 빠지고 y 빼기 x, x분의 x, y의 x, x가 되니까 얘는 a의 x, y 빼기 x, x 분의 x, y의 x, x가 돼서 날라가고 날라가죠. 여기 a도 여기 붙죠. 날라가서 여기 0이 됩니다. 그러니까 x에 관한 어떤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가져오더라도 이게 내적이 항상 0이 돼요. x에 대한 어떤 함수를 가져오더라도 얘는 항상 0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요 식이 뭘 의미하냐면은 요 식은 랜덤 변수 x가 있고 이렇게 추상적이지만 제가 그림을 억지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y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만큼 파트 여기 수식이 내서 요만큼 파트가 이게 뭐냐면은 2의 y바 x가 되는 거고요. 요만큼 파트가 y 빼기 2의 y바 x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되세요? 프로젝션이랑 퍼펜디큘러로 이제 분해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랜덤 변수라는 그 선으로 맞아요. 랜덤 변수라는 그 관점에서 다시 보는 거죠. 그런데 잠깐만요. 자, 생각해 보면은 얘 무슨 뭐에 대한 식이었어요? x에 대한 식이었어요? y에 대한 식이었어요? X. 근데 x에 관한 프로젝션이니까 여기 평행하죠. x에 관한 식이 맞겠죠. 얘는 상식적으로. 얘는 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x에 관한 식이잖아요.
y에서 x 텀을 다 뺀 거예요. 하니까 수직이니까 어떤 x로 조작지를 해도 얘는 다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떡밥들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뭐가 x식이고 뭐. 아, E의 y바 x란 거는 x에 관한 식이에요, y에 관한 식이에요? x에 관한 식이죠. y에 대해서 적분을 때려버렸으니까 x라는 변수만 남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프로젝션이 맞다면은 얘가 y를 x에 프로젝션한 게 맞다면은 얘는 x 텀만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y에 대한 정보는 사라지겠죠. 근데 이 x라는 식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맞는 거죠. 맞는 관점인 거죠. y 빼기 2의 x, y바 x는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x가 미친 영향을 다 빼줬어요. 그런 효과를. 그러니까 얘는 y에 관한 식만 남는 게 되겠죠. 그러면 y에 관한 식과 x에 관한 식을 내적해보면 사실 상관이 없으니까 0이 되겠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라는 데서 주는 게 코바리언스하고 앞에 있는 식은 y에 관한 식이고 뒤에 있는 식은 x에 관한 식이니까 내적하면 당연히 0이라. 그쵸. 그리고 정리 2.36까지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인데요. 정리 2.3.6을 보면은 이런 식이 있어요. 버라이언스 y는 E의 버라이언스 y바 x 더하기 버라이언스 E의 x바 y 이렇게 되겠죠. y바 x네요. 죄송합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코바리언스가 뭐라 그랬죠? 의미가? 또 얘기하면 코바리언스 의미가 뭐라 그랬죠? 내적 내적이면 분사는 뭐예요? 의미가? 길이죠. 길이. 노음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배웠을 요게 뭐라고요? 프로젝션이죠. 맞죠? 프로젝션 한 거의 길이에요. 되죠? 얘는 뭐예요? 그냥 y의 길이에요. 근데 얘는 또 길이 제곱이죠, 정확히는. 네. 얘도 프로젝션이 제곱이고 얘도 제곱이겠죠?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겠어요? 수직인 거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제곱은 어떤 거의 제곱은 두 개의 제곱의 합은 이건 뭐예요?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러니까 랜덤 변수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 정리 2.36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돼요? 그렇습니다. 몇 가지 질문. 베리언스가 길이 제곱이면 표준 편차는 길이가 되는 건가요? 그쵸? 정확합니다. 그걸 길이로 봐도 돼요? 아까 제가 한 20분 동안 한 얘기가 봐도 된다는 얘기였는데요. 그러니까 길이랑 성질이 똑같으니까 길이로 봐도 무방하다는 뜻이죠. 이해되겠습니까? 그것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네. 버라이언스 이 y 바 x의 제곱, 이 y 바 x가 프로젝션의 제곱이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그 버라이언스 y 바 x가 수직의 제곱. 요거는 그냥 해석을 이렇게 한 거고요. 이거는 요 식만 봐서는 잘 몰라요, 사실. 왜냐하면 y의 길이란 거는 이렇게 있으면 y의 길이랑 이거는 요 프로젝션 한 거에다가 요 수직인 거 두 개의 제곱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석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버라이언스가 제곱이라고 해석할 때 그럼 기대값이 굳이 붙을 필요가 있는지 좀 고민돼서. 그러니까 그래서 엄밀하게는 완전 똑같이 해석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제 식을 정리 안 해봤는데 요거를 어떻게 잘 만져주면 여기 튀어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건 잘 모르겠어갖고 얘 요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y에 2에 y바 x 요 짓을 해주면은 이게 뭐 이게 튀어나올 수도 있고 안 튀어나올 수도 있고 정리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2.36 같은 경우에는 저
수직 부분은 일단 내려놓고 앞에 두 개가 벡터가 채성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것도 그렇게 피타고라스로 네. 이제 그렇게 맞아요, 빨리 맞아요. 만든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였고 다시 책으로 넘어가면은 확률 변수의 독립성 우리가 저번에 했었죠. P의 A와 B가 뭐였죠? 정의가 뭐였죠? PB분의 P의 A교 B가 됐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P의 X, Y바 X Y바 X가 P의 X, P의 Y죠. P의 Y가 되면 얘를 독립이라고 부르겠죠. 그쵸? 그래서 뭐 이 변수에 대해서도 P의 A에서 X가 B보다 작거나 같고 C에서 Y가 D보다 작거나 책에 있는 얘기가 다시 적는 거예요. 얘가 P의 A에서 X가 B보다 작거나 같고 P의 C에서 Y가 D보다 작거나 같으면 독립이라 부릅니다. 요거는 뭐 그냥 뭐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독립이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사건이 원래 여기서는 어떻냐면은 A와 B가 독립이에요. 독립의 선을 그을게요. 그러면 A와 B의 여집합도 독립이고요. B와 A 여집합도 독립이고 A 여집합과 B 여집합도 다 독립이에요. 이거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수동에서 배울 거는 X가 이렇게 씁니다. Y와 독립이다. 독립이라면은 이제 CDF X1, X2, Y, Y가 CDF X, CDF Y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MGF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 X, Y도 똑같이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성립해요. 그 다음에 PDF X, Y도 똑같이 떨어져요. 이런 좋은 성질들이 있습니다. 독립이면은. 그렇습니다. 여기 책에 서로 독립이라고 돼 있는데 서로가 아니고 한 방향으로만 독립일 수도 있는. 뮤추얼리 인디펜던트 왜 그러냐면은 변수가 3개 이상일 때 주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뮤추얼리 인디펜던트는 싹 다 떨어지는 거고 이제 약간 독립이 뭐 몇 개만 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 뭐 안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그 3개 이상의 경우 때문에 뮤추얼리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나머지 것들은 변수가 4개 있는데 2개만 독립이어도 독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다른 용어가 붙어요. 다 독립이면 뮤추얼 인디펜던트인데 네. 4개 중에 2개만 붙어도 어쨌든 독립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4개 중에 2개만 독립이면 다른 용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주의할 게 코바리언스 X, Y가 0이면은 독립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제 위에 거 화살표 맞아요, 틀려요? 독립이면 이건 맞겠죠. 독립이면 공문산 0일 거예요.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 공문산이 0이면은 독립이에요? 아니죠. 상관이 있다고 상관계수가 0이라고 독립은 아닙니다. 요거는 예시가 좀 까다로워서 저도 외우고 다니진 않는데 이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코바리언스 0이라고 독립은 아니에요. 되겠습니까? 그냥 암기하면 되는 거죠. 네, 암기하면 그러면 됩니다. 혹시 그러면 코바렌스가 0이면 독립이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어디까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라고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좀 위험한 거 같고 그냥 독립이 그냥 공문산 0이다 이것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아, 네. 내정이 빵이면 독립일 수 없는 건가요? 독립은 내정이 빵이랑 다르죠. 좀 둘이 개념적으로 더 큰 개념이 독립이 더 큰 개념이 되는 거죠. 아니다. 말 잘못했네요. 뭐 큰 개념 정하기는 뭔가 그거 뭐 있을지 모르겠어요. 두개 포함이 없다고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독립이면은 코바리언스 0이 되는데 그 역은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포함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종종 쓰이는 공식 중에 하나가 버라이언스 x 플러스 y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버라이언스 x에다가 버라이언스 y에다가 이 코바리언스 x, y예요. 이거 증명을 어떻게 저 책에 나오는 증명 말고 제 스타일로 증명을 해볼게요. 버라이언스는 내적을 자기 자신과 한 거죠. 얘는 어떻게 돼요? x, x 더하기 x, y 더하기 y, x 더하기 y, y죠. 그럼 얘는 x, x 더하기 y, y 더하기 2x, y죠. 그리고 얘는 버라이언스 x에다가 버라이언스 y에다가 2 코바리언스 x, y가 되겠죠. 그 증명 끝.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독립이면은 요거 날라가겠죠.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차원의 경우도 다 똑같아요. 다차원의 경우 다 똑같고 이거는 이제 그냥 사실 그냥 보시면 돼요. 뭔가 제가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이거는 그냥 이변수를 다변수로 확장한 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진짜 보시면 됩니다. 제가 확실히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아, 그리고 딱 하나 주의할 게 우리가 코바리언스 이변수일 때 x, y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변수가 x란 벡터가 x1부터 xn까지면은 공분사 행렬, 그 시그마 행렬은 코바리언스 xi, xj로 이루어진 매트릭스예요, 매트릭스. 요거는 이제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공분사 행렬, 변수가 3개 이상일 때는 되겠죠? 그걸 시그마라고 하나요? 보통 시그마로 많이 써요.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건 뭐-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네, 그 아까 그 코밸런스나 내적을 해석할 때 보통 1이면은 XY가 서로 정비례 관계가 있고 마이너스면 역관계가 있고 0이면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보통 다른 쉬운 책이나 이런 건 설명하는데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게 저는 독립으로 이해했었는데 그러면 그냥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는 독립은 아무 관계 없는 게 맞는데요. 네네. 아무 관계 없다가 독립은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게 이 말이에요. 다시 독립이면 아무 관계 없는 거 맞는데 네. 아무 관계 없다가 독립은 아니에요. 이게 통계에서 이게 네. 약간 이렇게 표현하는데 패솔로직한 어떤 로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수식을 전개해 나가다 보니까 꼭 그렇진 않다 이런 걸 아는 거라서 무조건 직관으로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첫 시간에 그래서 령호 쌤이 독립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랑 조금 다르다고 말씀. 네, 그것도 그렇고 직관으로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수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기본은 수식인데 그 직관은 그걸 돕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네. 이해 안 되면 외우세요. 또 질문. 다음에는 뭐 별 내용이 없어요. 이그 역시 x가 1에서 xn까지 공분산 행렬이 저거라는 게 그러니까 변수가 x1부터 xn까지 있을 때 네네. 그래서 공문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어보면은 시그마란 거는 버라이언스 x1, 코바리언스 x1, x2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코바리언스 x1, xn 그 다음에 코바리언스 x2, x1 버라이언스 x2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채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공분상 행렬입니다. 얘는 당연히 시그마는 시그마 트랜스포즈랑 똑같아요. 대칭 행렬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시그마 이렇게 씁니다. 요거는 뭔지 알죠? 크거나 같다. 요렇게 쓰면은 이렇게 그 물결 표시처럼 저렇게 쓰면은 요거랑 다르죠? 저렇게 쓰면 이게 포지티브 데피니시예요. 포지티브 데피니시 의미는 동시정형의 첫 번째로는 x 트랜스포즈 시그마 x가 항상 양수다. 모든 x에 대해서. 두 번째 동시 조건은 시그마의 모든 아이젠 밸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세미 데피니션인데 정확히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거는 그냥 나중에 상대 시간에 좀 배우고 SVG 할 때 배우고 지금 그냥 뭐 공부생활 요거만 만족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대충 하면은 2장까지 끝난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가요? 자, 2장에서는 2.6 한번 풀어보시고요. 문제 똑같죠? 아, 똑같네. 2.6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2.12 풀어보시고요. 아, 2.12가 아니고 이게 책이 좀 그 심판으로 바뀌면서 책이 달라져갖고 잠깐만 2.12 말고 다른 거 볼게요. 공통으로 있는 거. 계산해보시라고 2.13을 풀어볼게요. 한 문제만 더 풀면은 이거 계산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감이 좀 올 거라서 2.17까지 풀어볼게요. 이건 증명 문제, 저번 시간은 증명 문제였고 이번 시간은 계산 문제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있습니다.